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는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통예술 공연 아나야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중형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뉴스 매거진은 이날 공연에서 봉산탈춤의 무대를 장식할 봉산탈춤 이수자 손병만 씨를 초대해 봉산탈춤과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오색 찬란한 게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이 저희 봉산탈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중이라는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입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색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오방색으로 하나의 의상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랑 옷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황제가 입는 중앙을 뜻하는 그런 의상이라서 저희 봉산탈춤의 팔목중춤을 보면 그 안에서 제일 센터에 중앙에 서는 사람이 입는 의상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그 전통적인 의상 역시 참 선이 멋있고 색깔이 참 화려하고 찬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멋이라고 할까요? 네, 색깔부터 또 의상부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예술은. 오는 2월 19일에 이 의상을 포함한 봉산탈춤의 진수를 구경할 것 같은데 공연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시카고에서 저한테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겨울이지만 구슬땀 흘려가면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손병만 씨와 같은 전문가의 무대와 더불어서 또 시카고에서 처음 배우신 분들의 무대도 더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피리산조와 또 설장고 다양한 무대가 열린다고 또 들었는데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봉산탈춤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에다가 저희 한국에서 지금 저희 그 봉산탈춤의 그 반주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희 봉산탈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율 악기가 피리거든요. 그래서 피리를 연주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산조 반주도 연주를 해주시고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도 연주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구를 쳐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우도 선반 설장구를 연주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탈춤에 같이 출연도 하고 도살풀이 춤이라고 경기도 지역에서 추는 살풀이 춤을 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 중서부 지역에서 봉산탈춤의 알리기와 또 교육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활동 간략하게 소개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시카고하고 이제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여름이었고요. 지난 여름에 와서는 리트럴 코리아, 거기 아이들 가리키고 또 시온의 회원분들, 어른분들 그렇게 가르쳐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미러키 한국 학교에 있는 어린 친구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한인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그 입양아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그 입양아 아이들 탈춤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번 겨울에 와서 이렇게 다시 또 클래스를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하고 있고 또 공연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한국 전통 예술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뭐 사물놀이, 그리고 장고, 부채춤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탈춤 미주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다들 뭐 새로운 거잖아요. 사실 탈춤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거나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보면 뭐 되게 놀라워하시고 어떻게 저런 춤사위가 있는지 그리고 저런 탈이 있는지 되게 놀라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는 뭐 사실 뭐 봉산탈춤이 전 미주 대학교를 돌면서 이제 공연을 하신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자주 있었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은 나라니까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이번 기회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해서
접하시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봉산탈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봉산탈춤 어떤 가면극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이라는 지역에서 탈을 쓰고 춤을 췄다 그래서 봉산탈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네. 한국에는 그래서 각 지역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가면극이 총 13개가 있는데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가을에 강릉 관로 가면극 탈놀이가 와서 공연을 했었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강릉 관로 가면극도 중요 무형문화재 1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봉산탈춤은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봉산탈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봉산탈춤의 특징이요. 네. 다른 지역의 가면극보다 춤이 도약하는 춤이 많아서 네. 활발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상 보셨다시피 네, 매우 화려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음악도 경기 황해도 지역은 사면육각이라는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는데요. 네. 그 사면육각이라는 거는 장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피리 2대, 그다음에 대금, 해금 그렇게 풍성한 선율 악기를 포함해서 음악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되게 좋으시고요. 네. 네, 춤을 추는 사람들도 흥이 더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네. 다른 지역의 가면극들은 타악에 맞춰서 네, 사물 악기 타악에만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면도 조금은 있죠. 네. 네. 이 황해도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봉산탈춤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른바 그 이북 북쪽의 어떤 그 전통 예술의 특성이 있나요? 좀 활발한가요? 남쪽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춤이 활발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일단은 추우니까 많이 뛰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의상에 보시면 이게 한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한삼이라는 거를 손에다가 끼고 네, 춤을 추니까 훨씬 더 커 보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최고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춤 사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봉산탈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가지고 오셨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가면이 네. 네, 봉산탈춤의 목중이라고 하는 목중.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쓰고서 이제 하는 가면인데요. 네.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봉산탈춤에서 네, 네. 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통 여기 뭐 숨 쉬고 이 눈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다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숨을 네, 쉬는군요. 눈도 있고요. 네네. 네, 입도 있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코도 이렇게 있습니다. 숨쉴 수 있도록. 네, 충분히 네. 쉴 수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가면을 어떻게 쓴다고. 생겼나요? 뒷부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네, 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종이 재질이네요. 네,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봉산탈춤은 뭐 황해도 이북 지역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황해도 지역에 물자가 풍부해서 저희 봉산탈춤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나무로 하다가 네. 안초목이라는 분이 조선조 초에 이제 유배를 갔다가 오셔서 그 나무로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의 가면극들은 바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렇죠. 가면극도 있고 네. 또 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가면으로 만들어서 쓰는 가면극도 있고 네. 가면이 되게 지역마다 네,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봉산탈춤은 이렇게 종이로 만든다는 거죠. 네. 네. 이 봉산탈춤의 이 가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하회탈을 그건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네. 좀 다른 종류의 가면인가요? 그렇죠. 생김새부터 보시면 네. 다른 지역의 가면극들은 약간 귀신형이라 그래서 귀면형이라 그래서 네. 네, 귀신처럼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가면극들은 보면 뭐 보통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가면도 직접 만들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탈틀이라 그래서 네. 네, 이제 모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종이를 붙이기 시작을 해서 한 15겹 정도 붙이게 네. 되고요. 네, 이제 그게 마르면 그걸 떼어내서 이제 뭐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옆에 남아 있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그다음에 눈, 입, 코
네, 그렇게 이제 오려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색깔을 칠하고 이제 이런 탈보라고 하는데 탈보도 씌우고 이렇게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이 옷에 칸지도 붙이게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탈도 가져오셨는데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탈인데요. 이 탈은 이 목중이라는 사람의 동생쯤 되는 네, 가면이고요. 네. 이 가면은 제 1과장 사상자춤에 나오는 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서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색깔을 보시면 네, 빨간색과 하얀색이 있는데요. 이 목중이라는 사람들은 네, 산에서 네, 불도에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민간 집에 내려와서 술을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붉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사상자춤의 이 가면은 보시다시피 얼굴이 하얗잖아요. 아직 술을 많이 안 먹었군요. 깨끗한 거죠. 네, 하얀 가면은 그러니까 뭐 네. 순수하다, 깨끗하다, 네. 네,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 또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봉산탈춤은 네, 다른 가면극들과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사방신에 대한 배례라 그래서 오늘 공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공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러 오신 분들 다 이제 무탈하게 안녕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원을 하는 그런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파괴승에 대한 풍자. 네, 이런 술 먹고 네, 이렇게 파괴하지 말라고 네, 그런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네. 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주제가 양반 계급에 대한 모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중기에 가면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면서 양반 계급을 이제 사고 팔게 되는데요. 그렇게 양반을 돈으로 주고 산 사람들을 말뚝이라는 사람이 놀리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이제 일부 대처첩의 삼각관계라 그래서 네, 뭐 이제 가정 일반 풍습에 대한 네, 쇠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루어지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봉산탈춤은 그 주제별로 이렇게 보면 네,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과장부터 7과장까지 네,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요. 1과장부터 5과장까지가 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6과장 양반춤 과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까 세 번째 주제였던 양반 계급에 대한 모욕 그리고 마지막 7과장이 이제 마지막 주제였던 일부 대처첩의 삼각관계를 나타내서 쭉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회 풍자적, 네. 교훈적, 네. 그리고 또 신앙적, 또 드라마적인 요소까지 다양한 게 이 가면극 속 안에 녹아 있네요. 네, 그렇죠. 가면극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양의 뮤지컬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옛날에는 이 봉산탈춤이 어떤 때 이렇게 공연이 됐습니까? 봉산탈춤이 옛날에는 이제 5월 5일이라 그래서 단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 단오 때 이제 놀아왔는데요. 그 단오는 이북 지방에서 추석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이제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네, 이제 약간의 농한기라고 하죠. 농한기 때 이제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가면극 탈은 사실 여러 민족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탈이 가지는 의미도 다양한데 어떤 다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초자연적인 존재, 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전통 문화에서의 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적에 탈을 걸어두면은 뭐 어르신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이제 쇠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특히나 전통 예술을 하면 네, 안 좋은 모습들로 많이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네,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걸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많이들 싫어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네,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엔 별거 없습니다. 왜 흔히들 말하면 왜 탈나지 마라, 네, 탈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탈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탈하게, 그러니까 아무 병 없거나 아니면 정말로 건강하게 그리고 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보통 이런 가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가면은 정말로 별 뜻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탈을 쓰고 내가 아닌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인간이 아닌 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양반 탈을 씀으로써 양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이 가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네, 잠재적인 뭐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자료를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면 놀이를 끝내고 이제 액사를 모두 네, 이 가면이 다 걷어가지고 네. 그것을 태워버린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봉산탈춤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봉산탈춤도 옛날에는 이제 1과장부터 7과장까지 네, 저녁 오후 5시부터 놀기 시작을 해서 새벽, 그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놀았는데요. 그때쯤 되면 이제 탈을 다 걷어가지고 그 한 마당에서 탈을 모두 태움으로써 정말로 1년 무탈하게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로 탈을 태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병만 씨께서는 이 봉산탈춤 가장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에 탈춤에 빠져들게 됐던 것도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하면서 봉산탈춤 보존회 선생님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이제 정기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노장 스님을 꼬시는 네, 젊은 소무라는 가면을 쓴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요. 네. 저는 정말로 젊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탈을 벗고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60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다시 씻고 봐도 정말로 60이 다 되신 그 할머니가 공연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아, 저게 탈의 매력인가? 가면의 매력인가? 그리고 봉산탈춤을 보면 그 장단부터 들어보면 네,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확 쏠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주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봉산탈춤이 가지는 메리트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탈춤은 네, 물론 뭐 봉산탈춤을 포함해서 다른 가면극들을 보면 정말로 종합 예술입니다. 네, 가면극에는 장단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 예술이 정말로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가면극을 보게 되면 정말로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춤도 있고, 대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장단도 있고. 제가 뭐 봉산탈춤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탈춤을 하면 이 다양한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네,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1세기와 같은 비주얼 시대에는 이런 화려한 복장과 네. 또 이렇게 다채로운 모양의 탈들이 가지는 메리트가 클 것 같아요. 네네. 더불어서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탈춤은 정말로 남녀노소 다 어울려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춤을 추십니까? 왜? 글쎄요. 춤 속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내가 아닌 다른 나? 네, 저는 뭐 20년 가까이 탈춤을 배우고 공연을 하면서도 지금도 무대에 설 때마다 사실 떨리거든요. 근데 그건 늘 새로움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내가 정말로 무대에 설 때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 아, 내가 정말로 봉산탈춤이라는 걸 정말로 열심히 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 특히나 뭐
뭐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배역을 맡을 때마다 네, 그런 것처럼 봉산탈춤도 목중이나 사상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정말로 많은 23가지의 배역이 있는데요. 그 배역을 연기할 때마다 내가 아닌 그 배역에 빠져서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도 아직도 재미가 있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공부하고 연구할 부분도 참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로 하면 할수록 정말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예술은 뭐 정말로 서양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맛, 정말로 장이 가지고 있는 장을 담궈서 맛을 낼 수 있는 오래 묵혀서 오래 묵을수록 정말로 진정한 맛을 내는 그런 예술인 것 같습니다. 손병만 씨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많은 선생님들, 지금은 뭐 돌아가신 김선봉 선생님이나 윤옥 선생님, 그리고 또 지금 현존 살아계시는 김애선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선생님들이나 지금 현존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많은 것들을 받고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나가서 봉산탈춤을 올곧게 지켜나가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봉산탈춤을 알리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오늘 봉산탈춤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구수하고 걸걸하고 재미있는 훌륭한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